두순정, 채만식. 산중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절간의 밤은 초저녁이 벌써 삼경인 듯 깊다. 운목 한편 구석으로 꼬부리고 누워 자는 상좌의 조용하고 사이고른 숨소리가 마침 더 밤의 조촐함을 돕는다. 바깥은 산빛 아래 참나무숲, 쏴 때때로 이는 바람이 한참 제철진 낙엽을 우수수 날려 흩뜨린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이어 어디선지 모르게 싸늘한 찬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등잔에 들기름 불을 위태롭게 흔들어 놓는다. 가느다란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아랫목 벽에는 노정의 검은 그림자가 커다랗게 얼씬거린다. 얘기를 시작하다가 말고서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앉아있는 노정은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모른다. 머리는 곱게 밀어 맨살같이 연하다. 수굿이 숙인 그 머리길 없는 머리와 이마 위로는 무엇인지 모를 슬픔이 흐르는 듯 드리워 있다. 하얗게 센 눈썹이 갖다 붙인 것 같다. 길기도 길어 한치는 넉넉히 되는 듯 싶다. 은실을 심은 듯 고운 수염이 그리 터북하지 않아서 더욱 해맑다. 얼굴은 가는 주름살이 골고루 덮이고 티끌 하나 없이 몹시도 청아하다. 그 청아한 품이 지나치게 잘 그린 그림처럼 지금 숨을 쉬는 산 사람의 얼굴인가 싶다. 그렇거니 하고 보노라면 어쩌면 숨도 하마, 어쩌면 쉬지 않으리라 싶어진다. 숙인 이마, 감은 눈, 합장한 손, 모두 저 오랜 옛적부터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영겁까지 이렇게 이마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합장하고 앉아있을 한 폭의 슬픈 그림이 아니던가 하는 환각을 일으킬 듯이 정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혼자서 어떤 내령모를 비극의 전설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이 노승의 비애가 흐르는 정적의 풍모에만 온갖 정신이 쏠려서 그가 꺼내다가만 얘기의 끝을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얼마를 그러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윽고 노장의 입술이 가느다랗게 움직이면서 소리도 들릴락말락하게 연불을 하였다. 말은 연불이지만 음성은 탄식하듯이 하염없다. 어서 주무실걸. 노장은 합장했던 손을 내리고 조용히 눈을 뜨다가 나를 보고 혼잣말 하듯이 중얼거린다. 주인된 인사로 하는 말이겠지. 눈초리와 입가가 미소가 드러난다. 네, 아직 졸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아닌 변명을 하면서 아주 웃는 걸로 무료함을 껐다. 또 하시던 얘기도 마저 듣고 싶어서요. 그만한 얘기가 뭐 그리 들을 만한 게 있다고. 아니, 재밌습니다. 어디 그 다음을 마저 좀. 재미가 무슨. 정 듣고자 하시면 하기는 하리다마는 나도 원 들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노장은 아까 맨 처음에 하던 변명을 또 하고 있다. 얘기가 자기의 소경사, 즉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닌 것으로 하자 하는 것이다. 실상 나는 오늘 우연히 유산, 즉 산으로 놀러 나왔던 길인데 다른 일행은 아랫절에 유하고 있고 나는 전부터 이곳에 이상한 노승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위정, 즉 일부러 나 혼자만 이 암자를 찾아 올라와서 시방 그로 더불어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자.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던가? 옳지. 노장은 잊었던 얘기 끝을 찾아내떼서 머리 없는 머리를 끄덕끄덕한다. 그래서 색시는 밤이 이슥하도록 졸린 것을 참고 앉아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러자니 촌 농갓집 며느리로 새벽 어둑어둑하면 일어나서 소물을 쏜다, 새때 끼니를 해 치룬다, 빨래질 다듬질을 한다 하느라고 겨울이라 다른 일은 없다지만 온종일 오죽이나 몸이 고되며 그러니 밤이면 오죽이나 졸립겠소. 그런 걸 눈을 쥐어뜯고 참아가면서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노장은 눈앞에 그 얘기의 환영을 보는 듯이 고개를 들어 우두커니 한눈을 팔면서 하는 말소리는 꿈같이 고요하다. 이어서 얘기는 다음과 같이 풀려나간다. 색시가 그렇게 밤이 깊도록 기다리고 있노라면 이슥해서야 겨우겨우 이웃집 글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그친다. 색시는 얼른 방문 소리, 기침 소리를 연달아 내면서 살인문께로 나간다. 그때면 벌써 살인문 밖으로 쿵쿵쿵 어린 새서방 봉수가 급하게 뛰어오다가 어머니 하고 외쳐 부른다. 언제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만 실상 모친이나 부친을 찾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 자기 색시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부를 수 없는 색시 대신에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이다.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듯 색시가 기침을 하면서 지친 살인문을 열라치면 봉수는 반갑다고 한 걸음에 뛰어들어 색시 앞에가 우뚝 어둠 속에서도 배숙이 웃는다. 색시도 웃는다. 색시가 살인문을 잠글 동안 봉수는 기다리고 섰다가 둘이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기네 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비둘기 한 자웅처럼 쌍지어 노는 색시와 새서방이라고는 하지만 색시는 21살, 새서방은 12살. 그러니 모자간이라면 좀 무엇하겠고 그저 누이와 어린 오랍동생 같은 사이다. 색시는 새서방 봉수를 꼭 오랍동생한테 하듯 귀해하고 새서방 봉수는 어머니를 제쳐놓고 어머니한테 따르듯 색시를 따른다. 봉수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모치는 눈에 안 띄어도 그만이지만 색시가 없든지 하면 단박 시무룩해가지고 색시를 찾는다. 이렇게 둘이는 부부간의 정이 들기 전에 그것을 건너뛰어 의좋은 동무, 정다운 오누이가 되었던 것이다. 방으로 들어서기가 바쁘게 봉수는 노란 초립과 빨간 두루마기를 훌러덩 벗어내던진다. 색시는 그것을 일일이 집어서 갓집과 횃대에다가 넣고 걸고 한다. 망걸은 안 벗고? 색시는 벌써 눈에 졸음이 가득한 새서방을 갸웃이 들여다보면서 웃는다. 참 아이 졸려. 새서방은 눈을 실실 감으면서 커다란 상투가 올라앉아 있는 머리로 조그마한 손이 올라간다. 내가 벗겨줘? 응. 좋아라고 새서방은 색시의 무릎에 엎드린다. 색시는 망건을 살살 벗기기 시작한다. 얘기, 응? 새서방은 색시의 무릎에 엎드려 망건을 벗기면서 고담을 조른다. 아이 참, 졸려서 곤드레만드레 하면서 얘기를 해달래. 그래도 얘기해줘야지 뭐. 가만히 있어 그럼. 내 망건 갖다가 걸고 잘 누워서 얘기해줄게. 응? 응. 색시는 벗긴 망건을 걸고 와서 새서방을 아랫목으로 뉘고
이불을 덮어주고 저도 한 가닥으로 허리를 가리고 그 옆에가 드러눕는다. 새서방은 모로 돌아누워 얘기를 기다린다. 저 옛날에 응. 아이, 하도 애써서 인젠 할 얘기가 있어야지. 어떡하나? 호랑이 얘기. 호랑이 얘기는 100번도 더한걸.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럼 내 호랭이 얘기는 아니라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 응? 응. 저 옛날에 쬐꼬마한 새서방하고 커다란 색시하고 싫다. 새서방은 저를 빗대놓고 무슨 얘기를 지어서 하려는 줄 알고 지레 방색을 한다. 하하, 아이 참, 쬐꼬만한 새서방이라면 왜 그렇게 질색을 얻고? 해, 하하하. 아, 가만히 있어. 요게 뭐야? 새서방은 색시에 웃는 볼에 움푹하니 패는 보조개를 손가락으로 꼭 누른다. 오늘 밤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밤이야말로 그것이 퍽 좋아 보였던 것이다. 인젠 그만 불 끄고 자자, 응? 얘기는 내일 저녁에 해줄게. 시방, 어쩌나? 그럼 저 옛날에 색시는 아무거나 되는 대로 둘러대서 호랑이 얘기를 한다. 새서방은 동화를 들으면서 미처 다 듣지도 않고 스르르 잠이 든다. 색시는 이불을 여며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면서 무심코 새서방의 자는 얼굴을 들여다본다. 눈에 익은 나무 같아서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이태지간에 퍽 자라기는 자란 셈이다. 키도 자랐거니와 즉 철도 들고. 재작년 서달에 시집을 왔으니까 꼬박 이태다. 그때는 새서방의 나이 10살, 정말로 애기여서 밤이면 자다가 엄마를 부르면서 울기도 가끔 했고 언젠가는 오줌도 쌌었다. 조금만 지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울며 안방으로 달려가서 일러 바치고 그 끝에는 의뢰 시어머니한테 걱정을 듣게 하고 그러던 것이 시방은 따르는 것도 따르는 것이려니와 도리어 자기 어머니를 가지고 색시한테 일르게끔 되었으니 그만해도 철이 났다고 할는지. 역시 그해 그 겨울 서딸 대목이 임박해서다. 시부모는 겨울이라 농사일도 별반 바쁠 게 없고 하니 봄이 되기 전에 며느리를 친가로 보내기로 했다. 재작년에 혼인을 했으니 해수로는 3년이요. 3년이면 근친도 보낼 때다. 그러니 기왕 보낼 바이면 명절도 자기네 친가에 가서 쇠기할 겸 금음전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그래 모래 글피로 아주 날을 받고 부랴부랴 서두르기를 시작했다. 새 며느리의 첫 근친이라면 하기야 혼인잔치 못지않게 이바지를 차려야 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촌농가에서 어디 그런 격식을 갖게 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저 흰떡이나 한 말하고 인절미나 한 말하고 도야지 다리에 닭이나 한 마리 하고 엿이나 좀 고우고 술이나 한 병 하고 이것이다. 이래서 집안이 갑자기 바싹 바빴는데 새서방 봉수는 대목이니까 설 차림인 줄 심상히 알았다. 바로 그날 저녁 여느 때처럼 글방에서 늦게 돌아와 자리에 누운 새서방 봉수는 역시 여느 날 밤처럼 옆에 나란히 누운 색시더러 얘기를 조른다. 색시는 요새 저녁마다 그 얘기를 대기에 미천이 딸려서 적지 않은 걱정거리다. 저 옛날에 색시는 이렇게 시초만 내놓고 까막까막 생각하다가 언뜻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각이 났다.
아이 참, 나 말이여, 응? 응? 저 모래 글피, 응? 저 우리 집에 갔다 올게, 응? 우리 집? 저기 제 너머 쇠골? 잉, 싫다, 응. 호호, 어쩌나? 그래도 꼭 가야 하는 건데. 어머니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해서 가는 걸? 그래도 난 몰라, 뭐. 그러지 말고, 응? 내 가서 꼭 한 달만 있다가 올게. 얘기도 많이 배워가지고 오고. 싫다, 응? 한 달? 뭐, 30밤이나 자고 와? 색시는 아닌 게 아니라 속으로 딱 하기는 했다. 시집을 왔으면 이태나 3년 만에 내남 없이 을에 한 번씩은 근친을 가는 법. 그래서 시부모도 시키는 노릇이다. 실은 시키는 노릇이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시켜주기를 까맣게 기다리던 즐거운 한때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는 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따르던 새 서방을 비록 한두 달일 망정 떼어놓고 혼자 가서 있자니 마음이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밤에 글방에서 돌아올 때면 누가 나서서 맞아주며 그 밖에 아침 저녁에 잔 시중은 누가 들어준단 말이냐. 어머니가 없는 것이 아니나 암만 해야 색시가 해주듯이 마음에 들도록 살뜰히 해줄까 싶질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친이고 무엇이고 다 그만두었으면 싶기도 하다. 그러나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가령 지 혼자는 그만두자고 한다더라도 시부모한테 뻐젓이 내세울 말이 없다. 그렁저렁 색시는 마음이 민망하여 속을 질정, 즉 분명히 정하지 못한 채 그리고 새서방 봉수는 그날 밤부터 이짐, 즉 때가 나가지고 뿌루퉁한 채 근친 떠나는 날이 되었다. 새서방은 필경 고집이 터져 글방에도 안 가고 울어대다가 부친한테 매를 맞았다. 매는 맞았어도 속에 맺힌 노염이야 풀릴 리가 없어서 종시 시무룩하고 한편 구석으로 비켜서서 색시가 떠나는 눈치만 본다. 색시는 마음에 걸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키지 않는 길을 떠났다. 떠나기 전에 아무도 안 보는 조용한 틈을 타서 이제 글방이 파접하거든 설에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꼬마동이를 앞세우고 친정으로 오라고 달래기는 했지만 새서방은 울먹울먹 대답도 안 했다. 색시의 뒷그림자가 멀어지자 새서방은 살인문 밖으로 나서서 손가락을 입에 물고 바라다 본다. 이바지 고리짝을 진 꼬마 동이가 앞을 서고 뒤에는 색시와 또 하나 안동에 보내는 동리의 일갓집 아주머니가 나란히 들판을 건너가고 있다. 분홍 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고 시방 저리로 까맣게 멀리 가는 색시 얼굴이 눈앞에 어른어른한다. 해죽이 웃고 웃으니까 볼에 온폭 보조개가 팬다. 방금 떠나갔는데 자꾸만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자꾸만 멀어간다. 멀어가는 그것이 어쩌면 색시가 영영 가버리는 것이나 아닌가 싶어진다. 그 생각을 하니 그만 안타까워서 몸부림이라도 치면서 울었으면 시원할 것 같다. 저 벌판을 다 건너 다시 그 앞을 막고 서 있는 산을 넘어서 또 조금만 더 가면 처갓집인 줄은 안다. 그러나 그것은 지가 장가를 갈 때와 또 그 뒤에 한 번 가본 자기의 기억이 아니라 색시가 노상 손을 들어 가리켜주던 말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색시가 한 그 말대로 그렇거니 하기만 했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인 줄은 모른다. 가든 안 가든 가는 길도 모르는 것이 봉수는 더욱 안타까웠다. 시방이면 아직은 보이니까
쫓아가면 갈 것도 같다. 부르면서 무엇라고 부를까? 어머니라고 부르면 알아들을걸? 어머니 부르면서 쫓아가면 거기 서서 기다려줄걸? 곧 뛰어가고 싶다. 다리가 움찔거린다. 저기 시방 가고 있는 분홍 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은 새액시가 돌아서서 웃고 기다리고, 그럴라 치면 얼른 집으로 가자고 데리고 오고, 어느 결에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몰랐다. 결국 사흘 뒤에 봉수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봉수를 아내가 가 있는 처가로 보내기로 했다. 울고 이짐을 부리고 할 때에는 매질을 해서 다스렸지만 그저 시무룩하니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 것은 애처로워서 볼 수가 없다. 그러나마 자식이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외아들이기 때문에 농투성이의 터수, 즉 농사꾼 형편에 그래도 장차 생일이야 해먹을 값에 지 성명서억자나마 알아보고 쓰고 하라고 글방에도 보내서 통감이라도 읽혔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글방이 내일 모레면 파적, 즉 글 읽기가 끝날 것도 상관하지 않고 하루 이틀 덜 다닌다고 밑질 게 있을까 보냐 하고 생각난 길에 그날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봉수는 처가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새액시한테 가라는 말만 듣고도 기운이 나서 날뛰었다. 사실 그는 새액시가 없고 나니 아무 재미도 없고 모두 불편하기만 했다. 밤에 글방에서 돌아오면서 2번, 3번 어머니를 불러야만 겨우 대답하고, 그거나마 살인문까지 나온 것도 아니요 겨우 방에서 그런다. 이래저래 짜증이 나서 소리소리 어머니를 쳐 부르면 아버지가 저놈은 다 자란 놈이 장가를 가서 남 같으면 아이를 낳을 놈이 응성만 부린다고 나무라물한다. 마지못해 어머니 옆으로 가보았자 옷도 받아서 걸어주지 않고 얘기는 물론 해주지도 않는다. 자다가 요강을 찾아도 얼른 대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다가 깼을 때는 옆에 새액시가 없는 것이 한결 더 섭섭하고 금방 울고 싶다. 잠도 재미있게 자지지를 않고 밥도 먹히지를 않는다. 그리고서 자꾸만 새액시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 생각만 난다. 사흘낮 사흘밤을 이렇게 풀죽어 지내다가 이제는 어쩌면 영영 새액시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낭만까지 하던 끝에 갑자기 처가에 가라는 말이 나오니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기야 기왕이면 새액시가 집으로 오느니만은 못했다. 그래서 속으로 가거든 단박에 새액시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오려니 하는 엉뚱한 꾀를 내었다. 새액시가 설빔으로 해서 농 속에 채곡채곡 넣어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부모는 간 길에 아주 설까지 쇠고 있다가 아내와 같이 오라는 뜻으로 이렇게 차려 보내는 것이다. 처가에 설 세찬으로 달걀 3꾸러미와 장닭 1마리를 꼬마동이가 지게에 얹어지고 길라잡이 삼아 앞을 섰다. 봉수는 노랑 초립에 빨강 두루마기에 이제 갈아 신을 새 버선을 보따리에 쌓아 짊어지고 뒤를 따라섰다. 우쭐거리면서. 촌집에 이른 조반을 먹고 나섰어도 20리 들판을 건너 오르기 오리 내리기 오리에 소잡한 재를 넘어 다시 10리를 걸어 겨우 쇠말에 처가에 당도했을 때는 쪼작거리는 어린애 걸음이라 옷대, 즉 낫대가 겨웠었다. 새서방이 찰락거리고 들어서는 걸 본 새액시는 고꾸라질 듯이 마당으로 뛰어내려온다. 꼬마 동이와 또 뒤미쳐 나서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보는 눈이 아니면 반가움에 겨워 그대로 얼싸안을 듯하다. 새서방은 배숙이 웃고 섰다. 장모도 반겨하고 마침 앓고 누워있는 장인도 방문으로 고개를 내민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 잘 오기는 왔네마는 추운데 오느라고 고생했네. 장모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방으로 인도하는데도 새서방은 그대로 서 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요. 응? 색시가 들여다보면서 애기 어르듯 하니까 새서방은 차차로 볼때기가 나오더니 집에 가 한다. 6살 바기의 처제까지 모두 웃었다. 색시도 웃기는 웃으나 그의 고집을 알기 때문에 단단히 속으로는 걱정이 된다. 어쩌나 그러지 말고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요. 추워서 말도 잘 못하면서. 집에 가. 나도 오래간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왔으니까 좀 편안히 있다가 가야지. 응? 그러잖아. 집에 가. 글쎄 가던 안 가던. 장모가 보기에 하도 답답해서 달래는 말이다. 방으로나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원 우리 착한 새서방님이 이럴 리가 있담. 자 어서 이리로 들어오너라. 그 자식이 고집도 유난하구나. 춥다. 어서 들어오니라. 장인도 내다보고 있다가 마지못해 말을 거둔다. 그래도 꼼짝 않는 것을 색시가 할 수 없이 아무튼 그러면 가기는 갈 테니 우선 방으로 들어가자고 짐짓 조르니까 그제서 겨우 마음이 조금 풀리는지 비슬비슬 방으로 따라 들어온다. 이튿날 점심때가 훨씬 겨웁고 거진 3때나 됨직해서 색시는 새서방을 앞세우고 친정집을 나섰다. 도무지 장인이고 장모고 색시고 천하 없어도 그의 고집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어제 당도하던 길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점심을 줘도 먹지도 않고 저녁도 안 먹고 엉파듯이 앉아 조르기만 했었다. 졸리다가 못해서 되는 대로 그러면 오늘은 날이 기왕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고 달랬다. 그 말에 또 한 번 솔깃해서 저녁밥을 먹는 신용을 하며 그 밤을 지냈다. 그 다음 날 날이 훤히 밝자 일어나 앉아서 가자고 또 졸라댄다. 조반도 안 먹고 점심때나 되니까는 필경 울음을 내놓는다. 인제는 아무렇게도 도리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색시가 같이 시집으로 오는 것뿐이다. 사맥, 즉 일의 내력이 이렇게 다급했던 것이다. 색시는 참말 딱했다. 새서방이 이쯤 따르고 하는 것을 가령 근친을 와서 오래 편안히 있지 못하고 닷새 만에 도로 가는 것이야 그것으로 메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상 말이지 근친이라고 왔대야 생각한 것만큼 그다지 즐거운 줄도 모르겠고 흡사 남의 집에 온 것처럼 하루바삐 시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오던 그 이튿날부터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었다. 더욱이 저를 잃어버리고 풀죽어 있을 새서방의 모습이 눈에 암암 밝히어 밤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일찌감치 돌아가는 것이 일변 좋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집에 대한 인사를 못 차려서 말이 아니다. 명색 근친이라고 왔던 길이니 시부모의 벗어난 켤레 주머니 염낭 하나씩이라도 해가지고 돌아가야 할 것이고 다만 인절미 한 고리짝이라도 지워가지고 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맨손이다. 민망하여 어떻게 얼굴을 들고 시부모를 보랴 싶다.
겨우 술 한 병에 마침 동리 사람이 꿩 사냥을 해둔 게 있어서 그놈 한 자웅을 구해가지고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꿩은 새서방이 보따리에 꾸려 짊어지고 술은 색시가 손에 들었다. 부치는 알아누워서 기동을 못하고 그렇다고 누구 마음 맞게 배웅해 줄 사람도 없어서 모친이 겨우 오리가량 따라 나와 주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저께 데리고 온 꼬마동이라도 잡아둘 걸 하고 후회도 했지만 역시 후회일 따름이다. 해는 좀 기울었다지만 아는 길이니까 저물기 전에 재만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평탄한 들판. 좀 저물더라도 그리 상관은 없으리라는 안심으로 나선 것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는 금세 눈이 쏟아질 것 같다. 바람이 또한 여간 차고 거세게 불지를 않는다. 오리 바탕이나 발에 주러 따라 나왔던 모친이 딸이 근친이라고 왔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쫓겨가고 있는 양이 새삼스럽게 어이가 없어서 뻔히 보고 섰을 무렵부터 눈발이 하나씩 둘씩 폴폴 날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차차로 더 거칠어져서 걸음 걷는 앞으로 채어든다. 그러던 것이 필경 제 밑에까지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사나운 눈보라로 변하고 말았다. 바람은 사정없이 앞을 채이는데 눈발은 미친 듯이 휘날려서 걸음도 걸을 수가 없거니와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색시는 겁이 더럭 나고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았다. 새서방을 보니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가지고 달래달래 떤다. 어떻게나 애처로운지 차마 볼 수가 없다. 그럴수록 자꾸만 더 뒤가 돌아다 뵌다. 시방이면 한 10리길밖에 오지 않았으니까 친정집으로 돌아가도 그리 어려울 것은 없을 듯 싶다. 그래 새서방더러 그렇게 했다가 내일 날이 들거든 오자고 달래니까 그건 죽어도 싫다고 도리질을 한다. 색시는 할 수 없이 새서방이 짊어진 보따리를 벗겨 지가 한편 어깨에 걸치고 한 손으로 새서방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재를 오르기 시작했다. 비탈은 험한데 길이래야 겨우 발이나 부침직한 소로다. 그 위에다가 눈이 벌써 허옇게 덮였으니 어느 것이 길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우환 중에 바람이 앞을 채이고 자욱한 눈발이 시야를 가로막으니 짐작 삼아 더듬고 가는 것조차도 대중을 할 수가 없다. 결국 길을 잃고 말았다. 하마 마르터까지는 올라왔으려니 싶은데 그대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런가 하고 한참 올라가노라면 갑자기 내려 쏠리는 비탈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비탈을 겨우겨우 내려가면 도로 또 올라가는 언덕바지다. 색시는 옳게 겁이 나고 마음이 답북 급해서 허둥지둥한다. 새서방은 손목을 잡혀 매달려 오면서 세 걸음에 한 번씩 고꾸라진다. 와들와들 떨면서 얼굴이 사색이다. 참다 못해서 새서방을 들쳐 업었다. 업고 나서니 새서방은 편할지 몰라도 색시는 더 어렵다. 꿩을 싼 보따리는 띠삼아 동염했다지만 손에 든 술병이 여간만 주체스럽질 않다. 새서방을 들쳐 업고 다시 얼마를 헤매는 동안에 길은 종시 찾지 못했는데 날이 깜빡 저물었다. 눈보라는 더욱 사나워서 바로 세 걸음 앞이 보이질 않고 바람은 앞뒤로 치어 퍽퍽 고꾸라트린다. 등에 업힌 새서방은 엉엉 울어댄다. 춥고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부터 고집을 쓰느라고 끼니를 변변히 먹지 않았으니 묻지 않아도 배는 고플 것이다. 속이 비었으니
춥기도 한결 더할 것이고, 그러나 춥고 배가 고프기는 새서방만이 아니다. 색시도 새서방이 밥을 안 먹고 우는 바람에 어제 점심부터 오늘 점심까지 줄곧 설쳤기 때문에 시방 여간 속이 허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추위도 더 심하다. 등에 업힌 새서방의 우는 소리에 애가 녹다 못해 색시는 치마를 벗어서 덤속 무릎 씌운다. 그러나 그것 한 껍데기 벗어버린 색시는 갑절이나 더 추워도 새서방이 그만큼 갑절 따뜻한 것은 아니다. 다시 얼마를 헤맸는지 모른다. 눈보라도 눈보라려니와 인제는 날이 아주 어두워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 앞으로 옆으로 허방을 딛고는 쓰러진다. 그렇게 쓰러지기까지 하느라고 더욱 기운이 빠져서 아주 기진맥진 한 걸음도 옮겨놓기가 어렵게 되었다. 기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아득하니 황총망총해진다. 그런 중에도 한 가지, 등에서 우는 새서방을 생각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을 가다듬고 기운을 차려가면서 구르듯 기어가듯 하는 참인데, 그럴 무렵에 어쩌다가 한번 앞으로 푹 고꾸라지는 손에 잡혀지는 것이 있었다. 어떻게도 반가운지 그것은 논바닥의 벼포기였었다. 벼포기인 줄 알자 인제는 산중을 벗어나왔구나 하는 안심에 그대로 펄씬 주저앉아 버렸다.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기도 하려니와 그녀는 희진한 정신에 시방 좀 쉬어가자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 눈보라 속에서 쉬어가자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벌써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등에 업었던 새서방을 내려서 제 품 안에 담쑥 안고 치마로 싸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는 동안에 정신이 차차로 더 오리소리하고, 그러자 새서방의 우는 울음소리가 차차로 멀어져 감을 알았다. 혼자 먼저 가나보다. 그렇다면 다행이지.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깜빡 정신을 놓아버렸다. 새서방은 그대로 울고 있고. 그날 밤 그리 깊진 않아서인데 동리 사람 몇이 마침 재를 넘어오다가 길 옆 논바닥에서 사람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귀신 우는 소린 줄 알고 모두 머리끝이 쭈뼛했으나 일행이 여럿이기 때문에 대체 그놈의 귀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본다고 쫓아와서 횃불을 비춰보니 봉순의 내외였었다. 꽁꽁 얼어서 오그라붙은 색시와 다 죽어가는 새서방을 동리 사람이 업어오기는 했지만 색시는 영영 소생하지 못했고 새서방만 무사히 살아났다. 봉수는 죽은 색시를 잊지 못했다. 언제고 분홍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고 해죽 웃는 얼굴에 이쁜 보조개가 온폭하니 패는 색시가 눈에 밟혔다. 봉수는 이렇게 색시의 얼굴을 생각해 보는 것이 슬프면서도 그게 기쁨이었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나이 13, 14, 17, 20 더해가고 사람도 자라 철이 들어갔다. 그러나 분홍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고 보조개가 움푹 패게 웃는 색시의 환영은 그대로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점점 더 뚜렷해갔다. 20살 때 그의 부모가 다시 장가를 보내려고 했지만 봉수는 막무가내로 듣지를 않았다. 25살에 양친이 다 돌아가시자 봉수는 집과 살림과 밭되기와
논 면마지기를 모조리 팔아가지고 동리를 떠났다. 누구의 말에는 어느 산중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고도 한다. 누구의 말에는 산중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고 한답디다. 이 말로 노장의 얘기는 끝이 났다. 나는 비로소 이 노장에 아주 속세의 인정사와 인연이 없는 것 같아도 기실 지극히 슬픈 인정비화의 주인공인 이 노장의 내력을 안 것 같아서 혼자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노장, 올해 연치가 어떻게 되셨나요? 내 나이요? 82이랍니다. 82, 그러니 70년이군. 70년, 70년, 1세기에 가까운 순정.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물어보았다. 그래, 시방도 그 분홍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고 볼에 보조개가 움푹 패는 색시가 늘 보입니까? 실없는 말씀을. 노장은 나를 나무라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합장을 한다. 머리 없는 머리와 숙인 이마로 흔적 없이 드리운 비에 흰 눈썹에 은실 같은 수염, 그림같이 청아한 얼굴, 숨도 쉬지 않는 듯한 정적. 이런 것이 모두 아까와 같았지만 대하는 나에게는 새로이 인상이 핍절했다. 윗목에서는 상좌가 여전히 꼬부리고 누워서 숨소리 고르게 자고 있다. 잊었다가 생각이 난 듯이 쏴하니 밖에서 바람이 일어 낙엽을 흩트린다. 찬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서 등잔에 들기름불이 가느다랗게 춤을 춘다. 아랫목 벽에 어린 노장의 꼼짝도 않는 그림자가 홀로 얼씬거린다. 최만식 작가의 두 순정 낭독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